일단은 뭐 몇 가지 좀 가볍게 얘기를 하고 그냥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사실 내가요 빔 프로젝터를 장만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단원 때문이었어요. 난 이 원이 너무 그리기 싫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얘기했나? 제가 도형을 그리는 거에 있어서 살짝 조금 제대로 그리지도 못하면서 강박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썼다 그렸다 지우고 그렸다 지우고 그렸다 지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그림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빔 프로젝터를 썼었는데 빔 프로젝터를 쓰다 보니까 또 촬영 녹화를 못 하겠는 거죠. 뭔 소리냐면 얘가요 제가 잘못 샀는지 너무 뿌에 연해 안 보여. 그래갖고 끄려면은 여기까지 꺼야 돼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아늑해지는 거야. 애들이 이걸 틀어놓고 한참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얘도 심지어 시끄러워. 웽 소리, 저 팬 소리, 웽 소리와 같이 아늑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절반 정도 막 헤드뱅잉 하고 있고 막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도 그 촬영할 때 해놓은 거를 보고 복습하면 되겠지 하고 촬영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는데 여기가 시꺼매가지고 필기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 화면에다가 쓰는 그 필기만 보이고 요 밖으로 쓰는 필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웬만하면은 제가 그림을 좀 그리려고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얘를 쓸 기회는 잘 없을 거예요. 저기 가끔 아주 가끔 이렇게만 쓸 거예요. 자, 일단은 보도록 하죠. 요 전체 단원의 이름은 원의 성질입니다. 원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챕터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원과 직선이라는 챕터고요. 두 번째는 원주각이라는 챕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1호 계정상의 구조예요. 또 얘기하는 건 뭐야? 이 교재는 뭐에 맞춰져 있다? 공구 계정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뭐가 돼 있다? 네, 3. 원과 비례. 라고 나와 있다. 근데 얘는 사실 뭐다? 교과 과정에서 그냥 활용, 원주각의 활용이라고 되게 간단하게 갖다 붙었다. 그리고 요 전체적인 내용들은 다 지워졌어요. 크게 큼직큼직하게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원과 직선. 그럼 원이랑 관련된 직선들이 뭐가 있을까? 부터 시작을 해보죠. 그러니까 저 명칭부터 기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샤. 제가 원을 잘 못 그려요. 그런 얘기가 있다는데, 원 잘 그리면 변태라고. 다행이야. 자, 그냥 볼게요. 자, 어떠한 하나의 원이 있어요. 자, 원이 있을 때, 내가 점 찍은 거 뭐라고 부르죠? 원의 중심.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불러요? 원의 둘레. 그걸 다른 말로 둘레를 한자로 표현하면 원주라고 얘기를 하죠. 원주.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점 A, 여기에 점 B를 그려서 요렇게 얘를 뭐라고 불러요? 색깔을 좀 잡을게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현이죠. 얘 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여기는요? 여긴 뭐지? 호예요, 호. 얘는 호입니다. 활골이에요. 활골이라고 하는 거는 호와 현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을 활골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그 다음에 피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부채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부채꼴입니다. 그 꼴이라고 부르는 거 말고도 비슷한 거 하나 더 있다? 니네 그거 아냐? 갑자기 얘기가 뭐 가볍게 수업하기로 했으니까. 뭐가 있냐면 그 사다리꼴도 있죠. 사다리 형태로 생겼다고. 마름모의 뜻이 뭐게? 마름 모양의 도형이다? 아니요. 마름 모양의 도형이다? 마름 꽃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요런 꽃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름모래요. 우와, 쓸데없는 지식이 1 늘었다. 하나도 쓸 일이 없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 보자. 네, 여기 요렇게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중심각. 중심으로 이루어 중심에서 나오는 각이라고 해서 중심각입니다. 중심에서부터 네 모서리 양 점까지 가는 각의 크기라서 중심각이에요. 남은 것도 있습니다. 또 뭐 남았니? 쓰기 좀 귀찮네. 얘를 뭐라고 부르자? 한 점에서 만나는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우리 뭐라고 불렀니?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워요. 배워요. 네, 접선. 뭐야? 여기 학생이 규현이밖에 없어? 접선. 그럼 여기를 뭐라고 불러? 접점. 좋아요. 잘했어. 다음. 아직 안 끝났어. 하나 또 있어. 얘는 그럼 뭐게? 이건 너도 모르겠냐? 여기 얘가 현. 얘는 현이 아니야. 얘는 직선이야. 현이라는 건 선분이고 직선은 뚫고 지나가는 애야. 힌트를 드리면 자르고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해서 땡선이라고 뭐뭐선이라고 불러요. 네, 할선. 오. 할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자어로서 뭐냐면 자르다라는 뜻의 할이에요. 그 할, 뭐 분할하다 라고 할 때 할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뭔지 아세요? 사무라이 이제 할복한다라고 하는 거. 미안해요. 할복 가지고 누가 반응이 세하니까 진짜 딴 소리 안 하지 뭐. 아니 딴 소리 안 하지 뭐 하면서 할 준비를 하고 있네. 자, 아무튼 그 할복이라고 하는 게 그거 아세요? 니네들이 생각하는 사무라이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야? 졸라 멋있어요? 아니면 양아치예요? 아니면 뭐 무사에 가까워요? 아니면 양아치에 가까워요? 사무라이는 그냥 목숨을 걸고 일하는 용역이에요. 그거 되게 미화된 겁니다. 미국이나 서양권에서는 그 재패니즘 모시기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동양의 신비한 나라, 왜냐면은 거기 바다랑 붙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바다랑 연결해서 이제 무역을 하기 시작한 게 청나라는 그냥 그 중국권 같은 경우 그냥 중국이니까. 그다음 우리나라에 딸려 있으니까 중국 옆에 있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다면 그 일본은 특이한 나라 약간 좀 그렇게 해서 일본은 좀 많이 주목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사무라이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가 엄청나게 미화된 건데요. 그 미화된 거를 다시 일본에서 재창작해갖고 지금 막 사무라이 가지고 엄청 막 만들었는데요. 사실 사무라이가 어떤 개념이냐면요. 진짜 그냥 목숨 걸고 일하는 용역입니다. 돈 받고 대신 사람 죽여주는 직업이에요. 그냥 양아치예요, 양아치. 우리나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슨 파 하는 그런 거에서 영주가 계약을 해요. 무슨 계약을 하냐면은, 지금부터 나랑 내 밑에서 일을 하면은 매달 얼마를 주고 돈을 어떻게 챙겨줄게.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서 돈을, 이제 몇 명을 죽일 때마다 돈을 얼마씩 줄게. 그래서 사무라이 애들,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전쟁을 하면 걔네는 귀를 다 가져갔다고 하죠. 왜?
귀환하다 목숨 하나. 그거 다 돈이에요. 걔네들이 받아야 될 돈. 그럼 두 번째. 사무라이는 결국에 뭐 하라고? 돈 받고 일하는 용역이라고. 그러면은 쓸데없는 데서 목숨을 버리지 않아요. 어디다 목숨을 걸어요? 영주를 지키죠. 왜? 내 돈줄. 내 돈줄. 그리고 그 앞에서 되게 멋있게 죽어야 돼. 왜? 그러면은 이제 야 수고했어. 네 목숨까지 가족 챙겨줄게. 이게 되니까. 그러면은 할복이라는 걸 왜 하냐? 할복이라는 시스템을 왜 하냐면요.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어. 결국엔 뭐야? 계약 서로 이렇게 상호간에 계약을 한 입장에서 얘가 계약을 못 지킨 거야. 그러면은 그 계약을 못 지키면은 어떻게 돼? 돈 다 내놔봐. 야, 네가 받은 돈 다 내놔. 나 지금 너 믿고 돈 줬는데 너 계약 어겼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런 불명예에서 튀면 안 되죠. 돈 받을 곳이 없는데 내 밑으로 막 저기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막 한 8명, 10명 막 이러고 있을 텐데 뭐 식구가 이만큼인데 그럼 그걸 버릴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 목숨을 대서 내 목숨으로 하자를 할 테니 대신에 면죄부를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막 피로 계약서에다가 마지막 최종 도장을 찍을 테니까 내 피를 묻혀서 최종 도장 찍을 테니까 돈 주세요. 라는 의미로 배를 째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불명예스러운 거를 그래 네가 그 정도로 애 썼으니 내가 정상 참작해서 니네 가족들한테 돈 챙겨줄게. 이런 의미였대요. 그럼 그 할복이라는 거의 정식 시스템은 얼마나 과장이 됐냐면 뭐냐면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보통 칼이 2개거든요. 사무라이 같은 거 보면 막 큰 칼 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는 마상용 칼 또는 그냥 장식용 칼이고요. 보통은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소테도라고 하는 거가 되게 평상시에 쓰이는 좀 짧은 소도 같은 게 이제 주로 사용되는 무기였고 가끔 이제 마상용 칼로 막 이따시만한 막 2m, 3m 되는 칼 쓰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튼 간에 그 소테도를 그 짧은 소도를 꺼내서 배를 째입니다. 배를 어떻게 째냐면 니은자로 째요. 코나 진짜 이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배를 찌고 이렇게 찍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꺾어서 쭉 하고 올려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그래 네가 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굳은 의지를 가졌구나. 너의 죄는 사하였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아유 감사하라.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근데 보통은 이제 다 개뻥이죠. 아 하고 있겠죠. 푹 익은 개뿔 푹 으아 이러고 있겠죠. 그럼 이제 뒤에서 뭐해? 에휴 이 새끼 이러면서 목을 대신 쳐줬다고 합니다. 그런 느낌의 할복이. 그래서 저는 그 사무라이라고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막 진짜 막 그냥 애니예요. 가상 닌자랑 마찬가지입니다. 사무라이는 실전에서 실화에서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귀족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그 장인들이 넘어가기 전까지 일본은 그 대장 기술이라던가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다고 해요. 독이나 아니면은 그런 대장일이나 그런 모든 거에서. 그러면은 대장간에서 갓 나온 칼은 좋은 칼일까 나쁜 칼일까? 어떻게 생각해?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쓴 칼들을 썼다고 해요. 왜? 굴러다니는 칼은 야, 쟤 오랫동안 안 부러졌네. 좋은 칼. 그러면은 대장간에서 갓 나온 칼은 그럼 어떻게? 잘 드는지 썰어봐야죠. 실제로 그래서 일본에서는 대장간에서 칼을 받아서 나오는 길에 마주치는 사람을 베는 전통이 있었대요. 말했잖아요. 이거 깡패고 용역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길 가다가 죽방을 맞는 게 아니라 길 가다가 모가지가 따이는 거예요. 왜? 이건 성능 테스트. 지금으로 치면 뭐지? 총을 하나 사서 잘 나오나? 괜찮네. 앞으로 계속 써야겠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몸을 이렇게 이게 전통이었대요. 자, 사무라이에 대한 환상을 깨드렸습니다. 무사 아니에요. 그냥 일본 용역 양아치입니다.
짠! 그래서 할선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또 한 10분 동안 했다. 자, 그만 수업하자. 자, 해서 이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이제 여기 있는 A, B, 호와 반지름 2개로 둘러싸인 부분이 뭐다? 부채꼴. 그리고 호와 현으로 둘러싸인 얘를 뭐라 한다? 활꼴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오늘 할 원과 직선 부분에서 대할 두 가지는 크게 뭐랑 뭐가 있냐면 현이랑 접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룰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간단한 거부터 시작을 해보자. 원과 현입니다. 자,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이거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원의 성질에서 이미 다 배운 내용이긴 합니다. 한번 다시 보죠. 제가 쓸데없이 집착을 해서 뭐가 이상한데? 그래서 예전엔 되게 심했어요. 예전에는 이거보다 더 심했어요. 그림은 이거보다 더 못 그렸는데 예전에는 진짜 이거보다 더 심했는데 이거보다 더 크게 집착을 해가지고 막 한 5번 다시 그리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나아진 거예요. 자, 현의 성질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일단 니들이 알고 있는 원의 성질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원이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와 호와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뭐한다? 정비례한다. 호의 길이 말고 또 뭐 있죠? 부채꼴의 넓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한다. 라고 하면서 그때 배우는 1학년 2학기 과정 때 그게 뭐였죠? 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죠. 하지만 뭘 배워? 하지만 뭐다? 뭐가 같으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다. 그죠? 근데 여기서 빠트린 내용이 있다? 진짜 치사하게 내신 대비로 나왔던 문제 중에서 실제로 내신 기출에 나왔던 문제 제일 치사한 문제가 뭐예요? 뭔 줄 알아요? 자, 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현의 길이는 같다.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맞는 말이요 라고 한 사람들 다 틀렸어요. 이유가 뭘까? 내가 원을 몇 개 그렸죠? 네, 하나의 원에서 라는 멘트를 안 썼다고 틀렸단 말이래. 틀린 말이래요. 엄청 치사하죠. 요만한 원에서의 중심각의 크기에서 해당하는 현이랑 이따시만큼에 해당하는 현이랑 길이가 다르잖아요? 라고 하면서 틀렸대요. 진짜 치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빠트린 멘트가 뭐라고? 하나의 원에서 아니면은 또는 크기가 같은 또는 뭐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이 멘트가 빠진 상태로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틀렸습니다. 레어.
겁나 치사하죠. 자, 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다. 이걸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삼각형 하나를 그려볼게요.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원 하나를 부채꼴을 그리고 ABC 라 하고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라고 정의한다면 이때 AB의 길이와 BC의 길이 그리고 AC 길이의 사이에는 뭐가 성립하죠?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삼각형 ABC가 만들어진다는 건 결국에 무슨 뜻이다? 삼각형의 기본 성질 뭐가 있게?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크다? 까닥까닥? 이거 삼각형 아닌디? 자, 작다. 그치? 작다. 그래서 AC의 길이는 반드시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어떻다? 작다. 그러니까 따라서 뭐가 되지 않는다? 정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증명 방법이에요. 하지만 길이를 보면은 서로 어때? 같아. 왜요? 뭘로 설명 가능할까요? 합동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무슨 합동이죠? 삼각형 OAB와 삼각형 OBC는 무슨 삼각형? 어떻게 생겨먹은 삼각형이죠, 지금 일단?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나 뜻? 반지름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같고 꼭지와의 크기도 같다면 이 두 삼각형은 서로 무슨 합동? SAS 합동. 따라서 두 대응변의 길이는 같다. 라고 해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다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더 추가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고요. 얘를요. 재탕을 할게요. 내가 원 그리는 게 싫어서. 이렇게 한번 보죠. 이렇게. 얘랑 비슷한 애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한 이 정도. 네. 여기에 현을 그려서 A, B라 하고 여기에 현을 그려서 C, D라고 할게요. 자, 일단 AB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다라고 한다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가 같다 말고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죠. 요거는 저거 지울게요. 요걸 지우죠. 얘도 지울게요. 요거 다시 쓸게요. 뭐라? 일단 첫 번째 뭐라고?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한 원에서 하나의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가 같다라고 해요. 다음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건 반대로도 설명이 가능하죠. 현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라는 말로도 설명이 가능하죠. 거꾸로도 설명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그냥 세트로 하나로 칠게요. 다른 게 뭐냐면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래? 한번 볼까? 만약에 딴 건 몰라.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가 어머나 여기가 서로 같대. 그러면 왜 현의 길이가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 길이가 서로 같으면 무슨 합동이니까?
요 삼각형을 여기를 P점, Q점이라 한다면 삼각형 POAP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Q라고 하는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 되는데요. 무슨 합동이냐면 RHS 합동이 돼요. 확인돼요? RH, S 합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에서 수소대발을 내리면 밑변을 이등분합니다. 그죠? 여기도 이등분하죠. 그래서 AP의 길이를 2배 해줘요. 네. AP와 PB, DQ와 QC의 길이는 모두 다 같다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요거 하나로. 짠, 현 할 거 다 했다. 거꾸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현의 길이가 같으면 얘도 거꾸로 설명 가능하다 했죠. 현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과의 크기가 같다. 반대로 또 현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도 같다. 이것도 거꾸로 설명 가능합니다.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네, 설명이 가능해요. 자, 현 끝. 진짜 현 끝. 네, 41페이지까지 개념 설명이 여기 있는 이 두 줄로 다 끝납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진짜 이 두 개로 끝나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몇 페이지? 35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내용. 자, 크기가 같은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는 각각 같다. 길이가 같은 두 호 또는 두 현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같다. 요걸로 그냥 이 단원에서는 호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선 나오는데 앞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했죠, 아까?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했죠, 아까? 자, 렉처에서 설명이 들어갔고요. 10-1번 한번 확인해보죠. 이그젬플 그 밑에 있는 10-1번 한번 채워볼게요. 자, 10-1번의 1번 x는 4, 2번은 45도, 3번이 10cm, 4번이 45도. 그러면 10-2번의 x는 9cm, 2번은 2대5예요. 2대5. 100도. 그죠? 100도 나오겠습니다. 다음 예제 10번에 지금 여기서는 CD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라고 하고 BD의 길이가 2파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나 원 또 그려야 돼? 너무 싫다. 제가 원을 한 번에 잘 못 그려요. 그냥 대충 그릴게요. 너무 대충이잖아요. 자, 조금만. 원 빠르게 그리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 자꾸 감자가 만들어지지. 제가 감자 아니면 계란밖에 못 그리는 것 같아요. 몰라. 자, 여기가 지름이랴. 근데 여기에 뿅 하고 선이 있랴. 근데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가게 크기가 15도랴.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이 AB, CD에서 이만큼의 길이가 2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CD의 길이를
CD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물어봤으니 일단 물어봅시다. 저 호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뭘 구해야 되죠?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어디에다 보조선을 그려야 되죠? C에서 중심에다가 보조선을 그려야 되죠?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둘이 서로 평행하다면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예, 각 D의 크기가 15도인 걸 확인할 수 있으니 여기도 몇 도겠구나? 15도겠구나. 그래서 몇 도? 150도. 몇 배? 10배. 그러니까 몇 파이? 20파이.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네요. 됐죠? 다음. 원의 중심과 현의 수직 이등분선. 왜? 그 목소리 톤에 대해서 조금 변명을 하자면요. 목소리 톤에 대해서 진심으로 변명을 하자면, 내가 목에 힘을 빼고 얘기하면 이렇게 나와요. 저 원래 저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수업을 한 지 딱 한 15분 안에 너네들 중, 그러니까 여기 10명을 있으면 10명 중에 한 3명 재울 자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지금 억지로 이제 목소리를 올리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네. 가끔 나랑 상담하다가, 내 목소리 때문에 오히려 더 막 무섭다고 하는 애들이 있길래 미리 변명. 예. 저 원래 목소리가 낮아요. 자. 그래서 원의 중심과 현의 수직 이등분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이등분한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왜? 이유가 뭐라고요? 무슨 삼각형이라서.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밑변을 이등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였다. 그죠? 자, 그래서 11-1번에 x가 얼마? 3. 2번은 10. 그럼 이제 뭘 쓸 수 있냐라고 하면 수직으로 이등분한다라고 하면 무슨 삼각형 보이니까? 직각삼각형 보이니까 직각삼각형 보이면 뭘 쓸 수 있을 거고? 피타고라스 쓸 수 있을 거고 제가 얘기했었죠. 길이를 구해라 라고 나오는 거에서 95%가 뭐? 피타고라스. 나머지 5%가 뭐? 삼각비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도 뭘 구하면 된다? 피타고라스. 11-2번에 1번. 지금 저 MB의 길이가 얼마니까? 5니까 x는 어떻게 구해요? 루트 11, 36에서 25만큼을 빼내가 x제곱이 될 테니까 루트 11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2번에는요. 이번에는 뭐 x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그럴 필요 없이 몇 대 몇 대면 5대 12대 13. 그래서 x는 13. 네. 피타고라스의 수는 다 외우고 계시죠? 예제 11번. OM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재탕해야지. 그리기 싫어서 재탕해야겠다. OM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지름을 A, B라고 하는데 지름에서 나오는 힌트가 뭘까? 반지름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힌트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O, M, C, D라고 하는 거의 길이에서 뭘 볼 수 있어? 네, OB요? OB가 아니라 OC에다가 보조선을 그리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구나. 5가 되겠구나.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걸 응용하면 CM의 길이가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그러니까 OM의 길이는 자연스럽게 3이라고 나오겠다. 그죠? 다음. 자, 현의 길이 3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뭔 말이라고? 여기요.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는 서로 같다. 그리고 반대로 두 현의 길이가 같으면 한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정말 별거 아니지만 아까 그 주목? 그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현의 길이 바로 밑에 첫 줄.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별거 아니죠? 숫자도 안 들어가 있고 번호도 안 매겨져 있어서. 그죠? 어디냐면요. 짠! 별거 아닌데요. 네, 현의 길이라고 나와 있는 그 밑에 있는 그 한 줄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안 봐요. 자연스럽게 1번부터 봐요. 2번부터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네, 한 원에서 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게 써먹습니다. 이거 강조해요, 계속. 자, 이것 또한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무슨 합동으로 써먹을 수 있다고? RHS 합동으로 써먹을 수 있다고. 그리하여 12-1번의 x는 3와 2번의 x는 14. 12-2번의 x는 그러면 12-2번의 1번 x는 얼마? CN의 길이가 얼마니까? 4. 네, CN의 길이가 4니까 CD라는 현의 길이가 8 되죠? x도 8이죠. 그러면 저기 저 2번에 x의 길이는 얼마라고 쓸 수 있겠다? 피타고라스. 얼마? x제곱이 6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45 플러스 x는 얼마? 3루트 5.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다. 다음 12-1번에 그래서 저 ABO라는 애의 넓이가 얼마라고요? 저 문제에서 읽어보니까 오른쪽 그림의 원 5에서 AB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다라고 할 때 12제곱센티미터라고 한 방에 구할 수 있겠죠? 12-2번 그럼 이거 어디다 쓰는데요? 생각해봐. 12-2번의 예제를 딱 봤을 때 5m의 길이와 5n의 길이가 같으면 서로 이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서로 어떻단 얘기야? 같단 얘기니까 저 삼각형 ABC는 무슨 삼각형이 되고?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데 그럼 저 밑각의 크기가 하나 나와 있으니까 꼭지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된다? 70도다 라고 하면 된다. 그죠? 결국엔 요 두 줄에서 다 해먹었습니다. 요 그림 안에서요. 그러면 B1은 어디까지 하면 되시냐면 이거 어딨지? 어디더라? 11번까지요. 25페이지 11번 유형이요. 별로 안 많아요. B1 25페이지에 있는 유형 11번까지인데요. 개념 한 통 하나 더. 아까 어디까지 했죠? 41페이지까지요. 41페이지까지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확인을 보자면 문제 그렇게 많이 푸는 거를 나도 원하지는 않아서 여기까지 몇 문제야 이거. 여러분들 최고 득점 펴보시면요 생각보다 문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유제 한 8개 정도 채우시고 얼마 안 걸리실 거예요. 유형 22문제 총 한 30문제 정도 되는데 최고 유형은 수업 중에 할 테니까 13페이지까지만 해올 수 있을까? 원래는 15페이지까지 내줄까 했는데 저거 최고 유형 들어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13페이지까지만. 그럼 그럼 문제수 그렇게 많이 추가되는 건 아니거든? 괜찮을까? 네, 2학년 2학기 최고 득점 몇 페이지까지?
13페이지까지만 풀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짐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네. 일단, 네, 짐 챙기세요.